안녕하세요. 팔리는 시나리오 시즌3 작가 나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시퀀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제가 각색했던 영화 소원의 장면들을 활용해서 시퀀스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은 8개의 시퀀스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시퀀스는 그 몫의 정해진 목표만을 나타내는데 치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 하나하나 정리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서 우리가 원하는 느낌을 관객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영상을 활용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원을 시퀀스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의 첫 번째 시퀀스는 소원이네의 평온한 일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녁 시간 야구에 정신이 팔린 동훈, 한 개 틀린 시험지에 저녁 내내 안타까워하는 천진난만한 아이 소원, 알뜰하게 살림도 하고 문구점을 운영하면서 귀여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희가 소개게 됩니다. 여기서 미희는 경제적 어려움을 염려해서 둘째 아이의 임신을 비밀로 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관객만이 알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소원이 가정의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좀 더 인물들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어떠한 방향, 해결점의 방향을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시퀀스 1에서는 기본적으로 인물들의 설정이 다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원이라는 영화에서는 그 특성상 소원이네의 평온한 일상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소개된 이유는 이후에 이 일상이 어떻게 깨어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고 여러분이 쓰는 이야기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 반드시 일상적인 사사로운 모습을 다루라는 것은 아닙니다. 설정은 이후에 바뀌어질 어떤 모습들 그리고 이후에 반영해야 될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관객들이 그 차이점을 인지해야 될 어떤 것들 그 시작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원 같은 경우에도 이 둘째 임신을 비밀로 하고 있는 미의 모습을 그려줌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들 앞에 긴장감 호기심 이런 것을 자극하는 어떠한 물음표를 던지면서 시퀀스 1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단순히 설정이 되어야 된다기보다는 다음을 궁금하게 이런 것이 다음에 어떻게 작용할까? 임신한 것을 동훈이가 모르는데 이건 어떻게 작용이 될까라는 조그만한 다음이 궁금해지는 단서라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퀀스 2는 사고를 당하는 소원입니다. 출근 시간 머리를 묶어달라는 소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출근하려다 종수의 술병을 발견하지만 불길한 기운을 간과하고 지나치는 동훈의 모습, 아침 출근 시간에 오히려 부모님을 배려해 혼자 등교하다가 종수를 만나게 되는 그리고 사고를 당하게 되는 소원, 그리고 걱정 없이 소원을 등교시키고 아침을 먹던 미희가 영성모의 사건 이야기, 동네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 이야기를 듣고 불길한 기운을 느끼는 것으로 마감이 되고 이 시퀀스 2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사고를 당하는 소원이라는 다른 사건의 전개가 시작되었다는 점 하나와 소원이라는 영화의 특성상 시퀀스 1이 굉장히 평온한 일상, 특별한 사건이 없는 잔잔한 일상이 보여졌다는 점에서 관객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퀀스 2의 전반부에 종수의 소주병을 배치함으로써 관객들이 시퀀스 2의 핵심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입니다. 시퀀스 3은 수사의 시작, 동훈에 의해 증언하는 소원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종수를 잡아달라는 소원의 말을 듣고 동훈이 체포에 굉장히 집중하기 시작하는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술에 대한 분노로 주변의 만류에도 불류하고 이성을 잃고 소원의 진술을 강행하는 동훈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소원은 정숙의 도움을 받아서 영상 진술로 종수를 지목하게 됩니다. 이런 동훈에게 미희는 섭섭함을 느껴서 갈등을 겪게 되고요. 여기서 정숙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시퀀스는 소원의 육체적인 피해 상황을 목도하는 관객들이 집중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더하여 조금 흥분되어 있는 동훈의 반응들, 그리고 종수를 진짜 잡을 수 있을까라는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장치가 없음에도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집중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퀀스 4는 소원의 치료 시작과 소원 가족의 힘든 나날들이 소개됩니다. 소원의 사건을 보도하기 위한 뉴스 기자들에게 항의를 하면서 소원을 1인실로 옮겨야 되는 동훈이 소개되고요. 발작하는 소원을 위하려다가 오히려 소원의 성폭행 트라우마를 건드리게 되는 동훈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소원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설상가상으로 미희의 임신 사실을 뒤늦게 동훈이 알게 됩니다. 소원은 몸에 달린 배변 패드와 사고의 기억으로 아빠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데요. 여기서 미희의 임신은 소원과 동훈의 관계가 멀어지고 기자들과의 관계, 앞으로 일어나는 재판의 과정에서 미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대신 이로 인해서 소원과 동훈 스스로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점에서 미희는 동훈의 캐릭터를 조금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퀀스 5에서는 소원의 트라우마와 종술의 1차 공판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몸이 약간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소원의 모습이 소개되는 부분입니다. 이불을 쓰고 동훈을 거부하는 소원의 모습이 소개되고 그의 괴로워하면서도 1차 공판에서 뻔뻔한 동훈을 보면서 분노해야 되는 동훈의 갈등, 힘든 상황들이 표현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주변을 오해하고 소원해졌던 미희의 모습, 그리고 하해하는 미희의 모습이 소개되면서 이야기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기 위한 피해자가 겪는 트라우마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가족들의 고통들도 보여주면서 치유의 과정으로 가기 위한 바탕을 다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퀀스 6은 코코몽 탈을 쓰고 소원에게 다가가는 동훈, 소원의 호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코코몽 탈을 쓰고 소원과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지는 동훈의 모습이 그려지고 나비 스티커를 붙이면서 심리치료를 시작하는 소원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정숙에 대한 마음을 열고 코코몽 공연을 해보는 미희의 모습이라든지 소원이를 위해서 힘을 합쳐주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과 점점 치유되어가는 소원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으로 다루는 것은 코코몽 탈을 쓴 동훈이라는 지점인데요. 아빠에 대한 거부 반응을 느끼는 소원에게 직접 다가가지는 못하고 본인을 숨기고 코코몽이라는 친구로서 다가가고 지켜주는 동훈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소원이라는 영화만이 가진 독특한 특징을 스토리에 심어서 만들어주는 시퀀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번째 시퀀스는 소원과 동훈의 화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퇴원 후 코코몽으로 변신해 소원 옆을 지키며 소원과 가까워지는 동훈의 모습이 그려지고 며칠 뒤 하굣길에 늘 그렇듯 자신을 지켜주는 코코몽이 동훈임을 알고 동훈의 탈을 벗겨주는 소원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이렇게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동훈을 받아들인 소원을 보면서 안도하는 미희의 모습까지 이 가족들이 겪었던 트라우마와 정신적 상처들이 조금은 치유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담는 시퀀스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퀀스를 통해서 동훈은 더 이상 소원 앞에서 탈을 쓰지 않아도 되고 남자인 아빠를 거부하는 트라우마에 대한 어떠한 갈등도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면서 다음 8시퀀스로 넘어가기 위한 감정적인 정리를 다 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시퀀스는 종술의 재판과 다시 일상을 찾는 가족들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8시퀀스가 시작됐을 때 소원인에는 소원의 출두 명령서를 받게 됩니다. 이를 막아보려 하지만 되지 않는 동훈은 구치소에 가서 종수를 만나보지만
종수의 도발에 분노하게 되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안정을 찾았던 가정이 또다시 파탄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관객들도 같이 느끼고 종술에 대한 분노도 쌓아가게 됩니다. 이 시퀀스에는 종술의 재판 과정을 보여주면서 관객들의 분노를 자극하는데요. 종술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아 12년 후 풀려난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는 미희와 동훈이 그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훈이 폭력을 쓰지 못하게 막는 소원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이러한 과정 끝에 일상으로 돌아온 소원이 가족들은 소원의 동생 소망이를 맞이하면서 평온한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8개의 시퀀스를 살펴봤는데요. 소원의 8개 시퀀스는 감정적인 정리, 감정적인 분할, 사건의 진행, 사건의 분할이라는 점에서 정확하게 8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듯이 각각의 시퀀스는 자신이 본질적으로 목표하는 바만 확실하게 이야기를 끌어내주고 있고, 그 각각의 시퀀스를 지나면서 캐릭터들의 감정 또한 단계별로 진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탈을 쓰고 있는 상태로 법정을 가야 된다면 아빠 탈을 벗어줘야 되는 감정에 플러스 알파 법정에서 느껴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분노의 감정까지 관객들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그 시퀀스에 느끼게끔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둘 중에 하나도 제대로 못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게 분리를 해서 탈 벗기는 것들을 앞 시퀀스에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 시퀀스에서는 탈이 벗어진 후에 가해자에 대한 그 분노의 감정을 관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써왔던 글들을 보시면서 그런 식으로 시퀀스로 잘 묶이고 있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원을 통해서 우리 시퀀스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더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성장해요.